선생님이 혼내잖아요. 울지 마라 하고 군대 가서 또 막 울면은 상사가 이게 남자가 우냐 라고 할 테고, 집에서도 친척들도 울면은 명절 같은 때 울면 막 이렇게 야 니는 남자가 왜 우냐 이렇게. 근데 누가 이제 나 어른 데가 50다 내가 우는 사람한테 니 왜 우노 뭐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눈물을 안 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는가. 여성 호르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소녀는 부드럽고 소녀는 거칠, 나는 젠더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요리, 청소, 빨래,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을 여자보다 잘 하지 못한다. 예, 저 지금 더 잘해요? 더 잘하시나요? 이건 뭐 지금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남편도 이제 세탁기 요거 손가락도 하나 못 눌렀거든요. 손가락을 뿌락뿌락 하다가 제가 부러지기 싫으면 해라 했더니 이제 한 2~3년 전부터 세탁기를 이렇게 눌러요. 누르는데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뭐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집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손빨래를 좋아해요. 계속 이제 저는 모든 거 다 세탁기에 같이 넣어 돌리거든요. 근래 뭐 하고 같이. 근데 남편은 이런 거 같이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저보다 집안일을 더 잘합니다. 청소도 잘하고, 청소도 정말 깨끗하게 해요. 저는 보이는 데만 살살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침대 다 드러냅니다. 책장 위에 책도 다 닦고.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뭡니까? 각자 주어진 대로 하지 않나. 그래서 젠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한다. 젠더. 예, 정말 젠더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진심이시죠. 예,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한다라는 이 젠더에 대한 젠더 때문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또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유리천정이라고 하죠. 그죠? 예, 유리천정, 이 유리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생각이. 근데 사실은 이걸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회 구조가 여성이 아이를 키우게끔 해놨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엄마가 와서 밥을 떠줘야 된다. 아빠가 와서 밥을 떠줘야 된다. 그러면 아빠는 일한다고 바쁘니까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엄마가 가야 되고. 이런 게 계속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셔야 돼요. 이런 엄마가 길러야 한다라는 그냥 단순하게 엄마가 기르는 게 아니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자잘한 것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아이 키울 때는 저 아니면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사노동만, 육아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된다라는 것들을 누군가가 계속 재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 하면 뭔가 우리 애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엄마가 맞벌이 하는 집에 애가 만약에 조금 문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봐라, 아를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바꿔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시죠. 가족의 생계는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 네? 이것도 젠더죠. 네. 이 젠더도 깨주는 게 우리 남녀가 모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수업하러 뭐 여러 가지 이제 특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지 아세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학생들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 20대 뭐 초반 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남자애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몇 살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학생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뭐라고요? 네, 맞아요. 멋진 남자 만나게 되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부장제의 가장 큰 이 원인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뭔가 남자는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생계를 남성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게 가부장제인데 이게 나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걸 남성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경제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제가 여성들도 힘들지만 남자들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성운동가로 살아온 지 오래됐지만 항상 저는 남녀가 같이 이 여성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도 같이 해방되는 거다. 일에서 해방되고 같이 두 사람이 맞벌이도 하고 또 내가 만약에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생각을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도 니는 남자 만날 때 니보다 돈도 더 잘 벌고 그리고 키도 니보다 더 커야 되고 나이도 니보다 몇 살 많아야 되고 그래서 너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남자보다는 니를 좋아하는 남자, 니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평생 사랑받고 살지. 라는 이야기를 할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컸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한 5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경제적 능력이 되는데 취업되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내가 제대로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으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여성만 달라지면 안 되겠죠. 남성들도 같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는 남자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여성들도 조금 많이 내려놔야 될 것이고 우리는 같이 누군가 능력이 되는 사람 그 남녀의 차이 남녀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놈의 가부장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그 제도 속에 살았고 또 그게 하나의 내 이데올로기 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도 이제 가부장제를 어쨌든 간에 없애는 게 우리 남녀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은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점검하고 계속 이제 성찰하고 이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 남자분들은 더 하실 것 같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이거 내 가부장제인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감수성에서 참 중요한 게 성폭력 쪽입니다. 예, 성에 대해서 남녀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인식하셔야 되고 저는 제가 처음에 페미니즘을 공부할 때 어떤 걸 느꼈냐면요. 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여성 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여성 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여성 해방은 곧 성해방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성이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성적으로 평등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어야 되고 뭘 몰라야 되고 남자한테 끌려다니고 우리 이런 법이 있었잖아요. 그 무슨 법입니까? 혼인빈자 간음죄? 그 법이 있었잖아요. 그 혼인빈자 간음죄에 그 법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여성은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걸 이 남자를 만나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성관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법이었어요. 법에서 그렇게 물론 이제 그때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법의 시작은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그게 폐지가 되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는 자기의 내 몸을 어떻게 할 건가도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뭔가 모자라는 하나의 존재로 그렇게 이제 취급되는 법이었어요. 그 법이. 지금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내 몸에 대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버지한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남편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남자친구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사회 구조에
정절 이데올로기라든가 순결 이데올로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내 스스로 이걸 판단해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가져야 되는 거. 이게 저는 그때 여성의 성평등 중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싫고 좋은 거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폭력은 뭡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성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성해방이라는, 제가 쓰는 성해방이라는 이 의미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가 나한테 좋으나 싫다는데도 계속 좋다 하자 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자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계속 이제 여성운동 속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성폭력 부분이. 그래서 우리 여성의사단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거든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부서기관으로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이렇게 이제 3개의 부서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교육센터도 있고, 굉장히 성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뭡니까? 폭력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성들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술을 한잔하고 택시를 탈 때 남성들은 그냥 이래 하죠. 택시 잡아요.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우리 여성들은 택시 타고 가는 게 택시를 탈까? 아니면 지하철을 탈까? 아니면은 아무 택시나 타도 되나? 개인 택시를 타야 되나? 법인 택시를 타야 되나? 그리고 택시 전화번호를 적어놔야 되나? 택시 번호를 적어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게 바로 이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성폭력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적인 성폭력 유형들이 있습니다. 강간도 있고 또 비교적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볍다고 생각해서 성희롱이라고 해서 이건 형사처벌이 형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 안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이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폭력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네? 네, 너무 쉽죠? 네, 동의입니다. 말은 참 쉬운데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은 굉장히 어려워요. 보세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가 뭐예요? 성적 행위, 저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제 강의에서 동의가 무엇인가, 성적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만 제대로 들으셔도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당하거나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동의는 이제 뒤에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성적 행위를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적 행위가 뭔가? 성적 행위가 뭐예요? 네? 스킨십부터, 네, 또 말, 또 눈빛.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안 주무신 거 아니에요? 공부하신다고? 성적 행위는 저는 쉽게 이제 너무 아주 이제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보면 썸 탄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좀 잘 보면 안 될까? 이런 상태 있죠. 그걸 요즘 아이들은 썸 탄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우리 의원님들은 보니까 썸 타신 지가 오래 꽤 좀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예? 지금도 유효하시다고요. 네, 뭐 그건 다 그래요. 다 그렇긴 한데 썸을 탄다고 하는데 썸을 탈 때는 어떨 때 어떻게 했을 때 가슴이 붕둥둥하고 두근거릴까요? 그리고 자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나요? 네. 대화 속에, 그렇죠. 오늘 저녁에 나랑 영화 볼래? 아니면 내일 휴일인데 나랑 영화 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영화 보고 싶은데 너는 어때?
라고 말할 때 어때요? 이거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장에서 제일 이제 제가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 직장의 성희롱 중에서 신입사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상사가 야 이번 주 주말이 뭐하냐 나랑 밥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요. 그게 제일 싫대요. 아니면은 다 회식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니 내랑 더 한잔 할래? 이렇게. 이건 뭐예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가해자 쪽에서는 야 그냥 커피 한잔 문자 했는 건데 술 한잔 더 하자 하는 건데 뭐가 그게 문제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위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뭡니까? 나 승탈 때나 하는 짓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공적인 곳에서 사적인 걸 하는데 그거다가 나이도 한 20살 많은 상사인 거예요. 느낌이 오겠어요? 이 사람? 이 신사원? 너무 싫겠죠? 근데 그 상사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아니 뭘로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자. 그 다음에 내지는 심지어는 손을 잡았잖아요. 뭐 악수는 또 다릅니다. 악수는 아니죠. 악수는 인사예요. 인사하고 아니면은 어깨를 막 만졌어요. 어깨를 막 만지고 이런 것도 뭡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그거는 한편으로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힘이라는 거는 썸 탈 때 이렇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릴까 안 그릴까 요걸 생각해 보시면 성적 힘이가 얼마큼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머리카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게 뭐가 성희롱이냐 아니면 그게 왜 그 성적인 행동이냐. 머리카락 만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찌릿찌릿 하겠죠. 너를 그렇겠어요? 썸 탈 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적인 행동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어떤 경우도 성적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그래서 난 아닌데 라고 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의가 그럼 뭐냐. 동의가 좀 중요하죠. 이런 성적 행위를 동의 없이 하는 거예요. 동의라는 것은 선택에 기초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정말 그냥 억지로 너무 수동적으로 한다거나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동등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로서 지금 이제 미투에 가장 충격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네? 미투 중에서 가장 충격받은 분이 누구였어요? 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죠, 가히.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가장 그래도 논란이 됐던 것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이제 법적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긴 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반발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건 미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두 사람이 동의했다라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두 사람은 동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동등한 힘이 없잖아요. 일단 남성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도 더 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권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권력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바로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등한 힘이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을 가지고 보통 권력형 성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성폭력은 다 권력이에요. 모든 폭력은 또 권력입니다. 폭력 속에는 항상 권력이 들어있어요. 권력이 없는 폭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집에 자녀들 키워보셨죠? 애들한테 너 일로 와봐라. 니 왜 이래 말 안 듣노? 막
혼내잖아요. 저도 정생하면 진짜 후회가 많은데 애들 키울 때 좀 말 안 들으면 이리 와봐라 해갖고 해초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날 때는 막 지어받기도 했거든요. 집에 밖에 나갔다 일하고 들어오면은 집 구석 엉망으로 해놓고 이러면은 어떤 날은 아무 말 안 하고 치우다가 어떤 날은 막 하고 이제 고래고래 하면 지르고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근데 애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치워라고 막 하는 말이다. 아니면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혼을 내는 그 순간 애가 미운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모든 폭력은 권력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도 애들한테 내가 한 것도 어찌 보면 지나고 나면 아, 그 폭력이었구나. 제가 애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가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했지만 애도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애들도 엄마는 뭐 말 다 잘 듣나? 엄마는 다 마음에 드는 줄 아나? 아버지는 다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그렇다고 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때리진 않잖아요. 그럼 또 때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더 권력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너보다 더 권력이 있어. 너 조용히 해. 너 내 말 들어. 이거예요. 그래서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형 성범죄, 모든 성폭력은 다 권력이에요. 다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결국에는 능동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한 동의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오직 능동한 힘이 있을 때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이게 동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게 보였을 때는 그 사건은 결코 동의라고 할 수 없다. 근데 그 가해자 측에서는 어때요? 니도 동의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100%가 니도 동의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정에 가면 대부분이. 일단은 법정까지 가면은 이제 요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인정할 때도 있는데 거의 100%의 성폭력 사건들은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의했다. 그래서 진짜 동의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 선택에 대한 거에서요. 만 10세 미만인 경우는 어때요? 아무리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요. 우리가 보면 한국 남성들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 남자들하고 이야기는 안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남성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대가 사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술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같이 술 마시면 제일 재미없고 재수없는 여자가 술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는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술을 취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술이 많이 취했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필로 끊기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 이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간에 속합니다. 네, 중간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그 다음에 금치산자라고 하잖아요. 지적인 지능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성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요걸 이제 꼭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교적 이제 우리가 좀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요,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형사처벌 그 성폭력 특별법 안에 안 들어갔는데,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20대 여성을 보고 60대 어르신이 너 그렇게 입고 다니면 성폭력 당한다? 딱 성폭력감이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성희롱이 될까요?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어때요? 처벌할 수 있어요? 일단 형사처벌은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희롱 발언이 딱 맞는데 성희롱이라고 보지 않고 만약에 이걸 처벌을 한다면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보통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건 이게 직장 내 성희롱 직장이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됩니다. 또 이제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인이 온다거나 민원인한테 많이 성희롱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성희롱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그 구청에서 민원인한테 하는 거. 근데 반대로 민원인이 나한테 했어요. 민원인이 나한테 어떨 것 같아요? 모욕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네. 성희롱이 아니라. 똑같은 거죠. 직장 내에서 내가 더 지위가 높아요.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권위가 높고 직책이 더 높고 내가 상사예요.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이 나한테 성희롱을 했어요. 가능하겠죠. 이럴 경우에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모욕죄로 가능하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하는 건 당연히 성희롱이 되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하잖아요. 이런 상황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선생님 있잖아, 저희 선생님 어떠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적인 모욕감을 주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선생님들이 막 그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하소연을 해요. 그럼 이거는 성희롱이 아니라 모욕죄로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무실이니까 연예인 사진 보면서 같은 사무실 여직원한테 이 사람 몸매 완전 끝내준다 뭐 이러면 이런 건 뭐예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 이건 뭘까요? 오, 예스일까요? 뭘까요? 사적인 문제라서 삐, 예, 삐 하시네요. 노, 예. 이 사적인 으로 사실은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상담받은 사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한 1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가? 농공공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농공공단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이었던 거예요. 그날이. 회사 창립 기념일날 그 여직원들이 막 가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박을 막 썰고 있으니까 부장님이 왔는 거예요. 부장님 와가지고 부장님이 미숙김 수박 맛있겠다. 수박 이거 니보다 더 맛있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또 보통 이제 그럴 때 옆에 과장이 이렇게 거들거든요. 과장이 와가지고 부장님 미숙김 언제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경우는 확실한 성희롱 맞죠? 뭘 봐도 성희롱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미숙김이 김땡땡 씨였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상담을 했었거든요. 상담을 하고 뭐 했는데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였어요. 그 직원들이. 부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니도 웃었잖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만약에 김땡땡 그 씨가 부장님 왜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을 금방 막 하고 이럴 때였어요. 정말 많았어요. 성희롱.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감히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지금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묘하게. 근데 이분이 그러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니 같으면은 김땡땡 씨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니 뭐라고 했겠냐?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냐? 라고 이제 했을 때 아니 그럼 내가 사과를 했겠죠. 라고 이제 가해자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피해 여성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요 그런 말을 했다간요 아마요 저보고요 센스 없는 여직원이라고 더 욕했을 거예요. 만약 이거 성희롱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야 니는 그걸 성희롱이라고 하냐? 내가 니 이쁘다고 칭찬한 거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날은 뭐였냐? 회사 창립 기념일 잔치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은 말할 수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사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성희롱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라고 했죠. 예,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 당한 남성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맞죠? 남성들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 맞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처음 있었던 이 성희롱, 남자 성희롱 사건이 여성들 30명에 남자 1명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미신 공장이었거든요. 미신 공장 30명 정도에 있는 여성들이 미신 공이었고, 이 남자분 한 분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미신 수리공이었어요. 수리공이었는데 30명의 이 여사원들이 40대, 50대 여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에 남자 미신 수리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남자 직원을 성희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직원이